빼가. 언제나 영어 본래의 모습대로 공부하는 영영입니다. 굿바이. 한내요. 굿바이. 한국 사람들은 단어 의미를 잘못 처리하고 있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글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 구조에 맞는 뜻과 단어의 고유한 뉘앙스를 못 느끼는 그냥 뜻하는 의미는 영어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의미는 단어의 고유한 뉘앙스를 느끼는 마음과 영어 이해의 흐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의미예요. 이런 것을 감주로 듣고 감주로 말하는 게 바로 영어 공부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간의 의미는 A급의 값으로 가져오면 되고 다음은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볼라볼라 하는 것으로서 볼라볼라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비엔바볼레예요. 뒷부분은 단어의 고유한 뉘앙스로 바탕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AM이에요. 단어의 뜻은 이렇게 단어의 고유한 뉘앙스로 바탕을 해가지고 뜻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BMW를 바탕으로 해서 AM이 자꾸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의 가지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의 뜻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수거 뜻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단어의 뜻이 가장 많은 게 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는 사전에 단어의 뜻이 20가지가 넘어요. 수거도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그 많은 뜻도 비엔다울로 하나만 알면은 다 처리가 돼요. 여러분들은 단어의 뜻을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외우지. 외워가지고 영어 표현이 나오면 해당하는 뜻을 찾아가지고 이해하지. 간단한 영어는, 교과서 영어는 이렇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 영어에서는 사전에 없는 뜻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본들 해당하는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다음으로 단어의 뜻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에 arrive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무조건 이어져. 1번 도착하다, 2번 오다, 3번 가다, 도달하다, 도래하다.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이어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두 번이지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도 않아요. 단어의 고유한 뉘앙스를 바탕해가지고 뜻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라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이렇게 5가지 나오는데 5가지만 뜻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단어의 뜻은 제가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무한대예요. 어라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단어를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의미를 가져오지 못하죠.
arrive가 왜 도착하다, 오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지 단어 철자에서 우리는 느낌이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성적 방어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BMW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M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rrive 볼까요? AR에서 S를 느끼면 되죠. 이때 T가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서 R로 이제 이 R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R로 이제 변형되어 있어요. AR에서 어떤 곳을 느끼면 돼요. 그리고 R에서 reach 이러는 것이죠. 어떤 곳에 이러는 것으로서 보세요. 도착하는 거, 오는 거, 이 어떤 곳에 이러는 것으로서 가는 거, 도달하는 거, 도래하는 거, 의미를 갖다가 딱 이 의미를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의미가 또 이거만 또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원어민 표현에서는 어떤 곳에 이러는 거, 이것이 바로 BMW죠. 이 BMW를 바탕으로 해서 도착하는 거, 여기 이제 AM이죠. 여기 바로 AM이에요. 오는 거, 가는 거, 도달하는 거, 도래하는 거, 이게 저 AM이에요. 그러나 BM이, arrive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상황은 엄마가 아기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때 baby arriv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이런 의미로 가져오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arrive에 태어나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 의미 외에도 의미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도착하고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뱃속에서 어떤 곳으로, 이곳으로, 이 세상으로, 어떤 곳, 이 세상으로 이러지요. 나오는 것. 이 아기가 나오고 있다. 요 말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태어나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baby arrive 하면 아기가 나오고 있다. 예, 아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곳에 이르러서 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BMW가 많이 반영되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는 것으로서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arriving이 태어나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번 태어나는 거. 이런 의미가 또 들어가야 되죠. 사전의 뜻은 BMW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BMW죠. 이 BMW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뜻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뜻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BMW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M1, AM2, AM3 이렇게 뜻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또 원어민 표현에서 경기에서 한 2분을 남겨놓고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finally, arrived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이때 마침내 도착했어요. 골을 갖다가 한 골 넣는 것을 보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이런 뜻이 안 맞잖아요. 그 상황에 그 뜻이 안 맞잖아요. 골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2분 남겨놓고 골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 이런 상황이죠. 최종적으로 마침내 arrive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뭐예요? 성공이죠. 승리죠. 그 승리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마침내 승리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침내 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르는 것으로서 해내는 것. 이런 의미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래미 사전에서는 또 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미 사전을 해내는 것으로서 to be successful. 오래미 사전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또 밝히고 있지. 그래서 BMW가 많이 반영시켜서 우리가 의미를 가져오면 해내. 마침내 해냈어요. 이래야지. 어떤 곳에 성공에 이른 것으로서 마침내 해냈어요.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마침내 성공했어요. 사전에서는 뜻하는 의미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전의 한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보라는 데는 사전의 의미를 갖다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의미를 갖다가 맹쾌하게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right. 이렇게 보세요. 행정력에서는 이렇게 태어나는 의미, to be born, 그렇죠? 태어나는 의미, to be successful, 성공하는 의미, 얼마든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BMW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뜻이 무한대요. cheerful라는 단어가 있죠. TR에서 G 여기 느끼면 돼요. U에서 움푹파진 모습이잖아요. 큰 나무 둥치 속을 파버리면 이렇게 이제 움푹파진 모습이 되지. 이거 컨테이너가 되죠. 여기에 이제 소주, 대물을 넣고 소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물통이 되죠. 구시, 구육,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 소전물통처럼 움푹 파진 모습이죠. 이런 모양으로서 경기전증, 경기가 이런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이 전증이에요. 경기전증.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주식이라면 주식 저점이 되겠죠. 만약에 바다에서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잖아요. 이걸 뭐라 해요? 해구라 그러지. 이렇게 움푹 푹 꺼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것을 해구라 그래요. 이것도 추억이에요. 해구. 움푹 파졌죠? 갑자기 움푹 파진 모습이에요. 해구. 이런 뜻이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도 원행처럼 BMW를 바탕해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에 적용시켜가지고 단어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또 이렇게 또 단어의 뜻을 또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앗간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을 디디고 디디요. 여기서 이제 자꾸 찍지요. 여기 이제 절구통이 있어요. 여기 움푹파졌죠. 이게 바로 뭐예요? 트러프예요, 트러프. 약사들이 약을 조제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제할 때, 이런 그 움푹파진 그릇에 약을 넣어가지고, 금 다지면서 조제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그 조제 그릇이 바로 뭐예요? 트러프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깊숙한 산이 많아요. 가파른 산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말이 있으면 깊은 계곡
계곡 이런 모습이 바로 트러플 안티트러플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트러플, 영물통, 개인기 저점, 주식 저점, 해부, 어떤 거 조제 그릇, 절부통 이렇게 자꾸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비염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외우기 때문에 다른 뜻이 다 도망가 버리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어려워요. 또 사전에 마운틴 트러플 이런 사전에 이런 뜻도 없지요. 특히 어림도 표현에서는 사전에 없는 뜻이 많아요. 비엔더블로 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사전에 보면은 트러플의 뜻이 무엇이 있어요? 기압골이라는 뜻이 있죠. 기압골이 일대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압골.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엔더블을 알면은 저절로 해구란 뜻, 기압골이란 뜻 이런 뜻은 저절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트러플을 가지고 얼마든지 뜻을 또 사전의 뜻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BMW를 바탕해 가지고 밤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적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밤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바로바로 본능적으로 와닿지요. 영어를 포기하지 않아요. 동명어로 사전의 뜻이 없어도 동명어로 얼마든지 영어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어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영어 단어가 계속해서 사전의 뜻 찾아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외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영어를 깊이 할수록 영어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영어를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어렵게 와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논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비엔다블로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다음과 비엔다블을 이렇게 밝혀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 아주 쉬워요. 얼마든지 혼자서 원어민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자신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뜻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간단한 그런 표현들은 쉽게 해결되지만 조그만 영어를 갖다가 깊게 공부에 들어가면은 다른 문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BMW가 밤을 이제 밤으로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calf. 이제 소가, 암소가 안에 있는 것으로서 안에 품고 있는 뜻이에요. 이 사전, 영양사전에서는 프레그넌트 이런 의미가 있다고, 임신하는 의미가 있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임신하고 있어요? 소화지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뜻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버렸잖아요. 뜻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어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자꾸 생성할 수 없어요. 이게 프레그넌트 이렇게 임신한 의미로 하나의 뜻으로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BMW 의미를 단어의 고유한 뉘앙스가 많이 반영된 의미로 가져오면은 이는 안에 품고 있어요. 그렇죠? 안에 있는 것으로서 안에 품고 있어요. 송아지를 말한다. 안에 품고 있다는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뜻하는 의미가 프레그넌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이 프레그넌트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뜻으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인내하겠어.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인내 의미가 본능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품고 있죠. 안에 품고 닭이 이렇게 자기 깃들 속에 안 속에 이렇게 알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 품고 있는 것으로서 아까는 프레그런트 이런 뜻이지만은 이번에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밤의 원리를 안다면은 밤의 원리로 다른 의미가 생성되는 원리를 안다면은 의미를 쉽게 가져올 수 있죠. 이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화하고 있는데 알을 부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죠. 아까는 임신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이거를 부화하는 그런 의미가 나오죠. 이렇게 의미는 자꾸 생산되는 거예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만났다면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는 표현을 만났다면은 이때 이 뭐예요? 안에 엄마의 품 안에 품고 있어요. 아기를 말이에요. 한 아기를 말이다. 그때 안에 품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안고 있어요. 이번에는 안고 있는 이런 의미가 나오지요. 안고 있는. 이게 안고 있어요. 안에 품고 있는 것으로서 안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한 아기를 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뜻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더라도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의미를 가르쳐 올 수 있는 거예요. 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의미로 고정되는 거예요. 임신하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표현들은 이렇게, 어린이들은 이렇게 다른 고유한 양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미를 자꾸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만으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